160억 년 전 우주 대폭발. 태초는 거대한 혼돈이다. 소행성들이 충돌을 거듭하며 태양계가 모습을 갖춰간다. 그리고 원시지구. 뜨거운 용암이 쉼없이 분출하며 지각을 형성하고 열기가 식어내린 붉은 바다는 지구의 생명력을 깊숙이 감춘 채로 40억 년의 시간을 기다린다. 막막한 남태평양. 이곳에서 2011년 봄 한국 과학자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최첨단의 해저 개척선 무인 잠수정이 마침내 심해로 들어선다. 현재 수심 100m입니다. 그래요? 됐어요? LED 조명과 고해상도 카메라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는 암흑의 세계. 현재 300m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생명체들이 비밀스런 생명을 이어가는 이곳. 지금 바닥이 보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탐사팀이 강렬한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지 심해의 비밀에 최초로 도달한다.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의 티마루항. 극지를 누비는 최첨단 연구 선박 아라운호는 남태평양으로 향하는 중대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20일 국내 심해 전문가들이 아라운호에 생산한 다 있어요, 다. 2층.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탐사대다. 이어 수천 미터 심해를 탐사할 첨단 장비가 아라운호에 장착된다. ROV 무인 잠수정은 원격 조정을 통해 심해 탐사를 수행하는 수중 로봇이다. 지상의 100배를 넘나드는 무거운 수압을 버티는 몸체에 최신 탐사 장비들이 장착된 ROV는 미국, 일본 등의 해양 강국에서만 사용되는 최첨단 잠수정이다. And compared to other vehicles used for ocean construction, oil and gas industry, this has much better lighting. Our camera has a full 110-degree wide field of view, and no other vehicles in the world have such camera. ROV의 움직임은 선박에서 조정되는데 조정사는 기판 조작을 통해 고해상도 카메라의 시야를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실시간으로 로봇팔을 조작해 심해의 표본을 채취하는 통합 탐사도 가능하다. 이 진일보한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이번 탐사에 도입됐다. 기존의 탐사는 배 위에서 그 카메라를 보고선 그 다음에 나중에 샘플링을 하는 좀 이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ROV라고 하는 일종의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바로 샘플도 채취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해저면에 근접된 그러한 그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고요. 드디어 넓은 남태평양으로 출항하는 탐사대. 뉴질랜드 대지진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3일 늦어진 출발이었다. 스톱버! 탐사팀이 향하는 목적지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나라 통가공화국 근해. 통가로부터 350km 떨어진 해역으로 한국이 독점적인 탐사권을 획득한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목적지까지는 2,500km. 아라운 호로도 5일이 걸리는 거리다. 하지만 이번 탐사는요, 우리가 선상에선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제일 아래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중들이 탐사팀을 이끄는 주역은 총 4명이다. 위치 제어 장치가 굉장히 확실. 총 책임을 맡은 해저광물 자원 탐사 전문가 이경용 박사. 지구 내부와 태양 해저 지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김정욱 박사. 그냥 물체 굉장히 많이 줬어요. 해저 금속 자원 발견의 임무를 맡은 박상준 박사. 닥터 밴드오버하고 같이 해저 생물을 탐사할 주세정 박사로 이들에게 이번 탐사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달이나 화성의 지도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해저에 관한 지도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해저에 저희들이 그 무인잠 추정을 넣어서 해저 밑바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우주 탐사라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럴 정도로. 출항 4일째. 통가 주변 해역에 허리케인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4m 가까운 높은 파도. 탐사팀의 안전을 위해서는 항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뉴질랜드 대지진에 이어 닥친 또 하나의 심각한 악재다. 실제 남은 게 925m. 최단 시간으로 고안된 항로가 변경되면서 최대급이 탐사 일정은 또다시 지체된다. 현재 위치가 아라운호의 선장은 지체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허리케인을 피해 돌아가는 19시간의 백길. 탐사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4시간 탐사 체제로 돌입했다. 여러 개의 시료 채취기를 해저에 넣어 수심별로 해수를 채취하는 CTD 작업. 이때 바닷속을 보는 방법은 수심 표시와 레이저로 나타나는 해도뿐이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해저면의 퇴적물을 채취하는 멀티플 코어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채취기를 수심 1000m의 심해에 넣어 퇴적물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바다 밑에 있는 해저면에 있는 퇴적물을요, 교란되지 않게 끝층부터 퇴적물을 그대로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밑바닥에 퇴적물을 담고 올라오는 시료 채취기. 약 지름 10cm에 불과한 통에 담긴 심해의 정보는 극히 일부다. 이나마 썩지 않게 보존한 후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기대하며 분석한다. 이 수직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층별로 어느 종류의 생물들이 어떤 수직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층별로 잘라가지고 이 환경 연구를 위해서 지금 생물 분석 위한 시료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탐사는 커봐야 지름 1m에 불과한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심해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이 겪어온 한국 심해 탐사의 현실이었다. 1km, 1000m에서 이제 1m짜리로 바닥을 한번 이렇게 붓는다는 것이 그 스케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정확도나 이런 점에서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어떤 부분만을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자세하게 더 보지도 못하는 거고. 출항 6일째. 마침내 탐사권 확보 지역에 도착했다. 탐사팀은 곧바로 무인 잠수정 ROV를 가동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 인생 10수년에 처음으로 만난 본격적인 심해 탐사의 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서 자부심이 굉장히 큰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 너무 이제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걱정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날씨도 좋고 좋은 일만 좀 계속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드디어 케이지에 실려 바다로 들어서는 ROV.
해저면에 근접한 후 아로보이는 케이지에서 나와 밑바닥을 수평 이동하게 된다. 심해로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입수와 동시에 잠수정에 장착된 카메라가 고해상도의 화실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한다. 하강 속도는 10분당 150m.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심해를 고대하며 회의실의 모니터 앞에 자리한 탐사팀은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1차 목표 지점인 수심 400m에 도달한다. 네, 저기 지금 현재 수심은 406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SL 지금 잘 들어오고 있네요. 다른 저기 메탄, CO2도 다른 센서들 전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랑크 통과 부유물이 지금 조명을 바닥이 받아 보입니다. 눈처럼 빛나는 마린 스노우. 그 아래로 해저 밑바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경사진 피탈. 심해에 위치한 해저선의 사면이다. 언뜻 불모지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 금론돔이다. 파리지옥을 닮은 심해 말미잘도 눈에 띈다. 심해 생물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기도 한다. 마치 두꺼비처럼 앉은 듯한 물고기. 바다 두꺼비라고도 불리는 점심뱅이다. 지금까지 외국의 도감을 통해서만 보았던 신비한 해저 생물. 점심뱅이는 해저 바닥에 적응해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걸어다닌다. 지상보다 400배나 무거운 수압이 짓누르는 해저는 심해 생물들의 세상이다. 심해 보호색인 붉은색을 한 홍살치류는 날카로운 가시로 침입자를 경계한다.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던 심해. 탐사팀은 비로소 지구가 간직한 태고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섰다. (40억 년) 전 원시 지구. 소행성과의 충돌로 용암에 덮인 지각은 바다를 일순간 말려버렸다. 소행성의 파편이 만들어낸 달 아래 열기는 식으면서 빗물이 되어 내리고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졌다. 지구 표면의 60%를 덮으며 최고 수심 10km를 넘는 심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해저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1934년 동물학자 윌리엄 비비 박사는 인류 최초로 심해 탐사 계획을 세우고 지름 1.4m, 두께 4cm의 강철공에 몸을 싣고 수심 920m까지 내려갔다. 소형 카메라가 없어 잠수정에서 관찰한 심해 생물의 모습은 전화선을 통해 배 위의 화가에게 전해졌다. 최초로 공개된 심해 생물의 기괴한 모습은 큰 충격을 던졌고 비비 박사의 도전은 심해를 탐사하는 첨단 잠수정 제작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유인 잠수정 엘빈이 만들어진 이래 프랑스, 일본 등의 해양 강국이 차례로 잠수정을 만들고 심해 탐사에 나섰다. 심해에서 발견된 생명체의 모습은 수면에서 보던 것과 달랐다. 심해에서 촬영된 오징어는 내장기관이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 수면의 빛이 약한 푸른빛으로 비치는 중충대. 이곳엔 투명한 몸체를 가진 생물이 많다.
투명한 몸체에 촉수 끝마다 반짝이는 발광체를 갖고 있는 아레나 관해파리. 한 몸처럼 연결된 개체들이 한 몸인지 아니면 각자 다른 생명이 모인 것인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미지의 생물이다. 이곳 생물의 또 다른 특징은 크게 발달한 눈이다. 올빼미 물고기의 큰 눈은 빛의 양이 매우 적은 심해에서도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기에 유리한 구조다. 일명 뇌가 보이는 물고기라 불리는 베러라인. 그러나 투명한 위피 넘어 비치는 것은 뇌가 아니라 올려다보는 눈의 수정체다. Unique thing about this was the clear dome that protects the eyes, which nobody had ever seen intact before. Imagine the animal's looking up and sees something glowing above it, and the animal's facing up while it's still looking up, and comes and eats that particle that it sees in front of it. 베럴 아이의 뇌는 눈 뒤쪽에 위치한다. 그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돔 모양 수정체는 빛을 모으기에 유리할 뿐더러 해파리의 독에서 눈을 보호하기에도 좋다. 척박한 심해 환경에서 표충 생물의 부유물인 마린 스노우는 심해 생물들에겐 귀중한 먹이원이다. 거미줄 같은 집을 짓고 표층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붙잡아 먹는 라바신. 라바신이 벌이는 거미줄칩은 보다 밑바닥에 사는 해저 생물들의 귀중한 먹이원이다. 특징적인 귀를 휘날리며 유영하는 비치볼 크기의 덤버 문어. 아기 코끼리 덤버를 연상시키는 귀는 사실 지느러미다.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뱀파이어 오징어는 박쥐 날개처럼 막으로 연결된 다리를 갖고 있는데 천적이 나타나면 몸 안팎을 뒤집어 달아난다. 가만히 서서 먹이를 기다리는 세다리 물고기. 바닥 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가 다리로 진화한 신비한 생명체다. 심해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표층에 비해 100분의 1 정도로 희박하다. 때문에 모처럼 먹이를 발견하면 단번에 물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빨이 날카롭게 휘어진 생물이 많다. 심해 아귀도 그 중에 하나로 머리의 발광기를 낚싯대처럼 흔들어 사냥감을 유인한 뒤 안쪽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이빨로 단번에 물어버린다. 짝짓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수컷은 암컷을 만나면 배를 물고 떨어지지 않는다. 몸집에 비해 큰 입과 이빨을 가진 심해어. 그들의 괴기스러운 모습은 황량한 심해 환경에 적응한 놀라운 진화의 산물이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수심 1000m 이하의 무광층. 해파리의 놀라운 발광이 암흑의 심해를 수놓는다. 빛 해파리의 몸에 난 작은 섬모 돌기들이 발광하며 선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갯빛 향연. 암흑의 심해에서 다른 생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발광 시스템을 진화시킨 결과다. 최근 심해 생물의 발광 시스템은 생명과학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해 생물이 합성하는 발광 물질을 응용한 생명과학 연구는 2008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첨단 과학으로 인정받는다. So if you want to map the nervous system of an animal, you can put this gene in near where the nervous system genes are, and the nervous system will be lit up with green fluorescence. You could visualize where all the tumor cells are in an organism without actually having to sacrifice it. And so in the living animal, you can see the progression of a treatment by looking for the fluorescence that's associated with the tumor cells. So all these applications that have come from this protein that was originally in a jellyfish and the genes that were taken out of a jellyfish. 미국을 대표하는 해양 연구소 우주홀. 이곳은 무려 4대의 심해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이슨은 그 중에 하나로 수심 6,500m의 심해까지 탐사하는 무인 잠수정이다. 이런 첨단 장비로 우주홀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얻기도 한다. I was on watch when we came on this thing, and it was amazing. We were seeing flashes of flame. I think we were somewhere 900 meters deep. 태평양 서부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저에서 제이슨이 촬영한 해저 화산의 폭발 장면. 구름처럼 솟아오르던 소용돌이가 점차 강력해지며 유황과 암석, 불꽃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3년간의) 지속적인 탐사 끝에 탐사팀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화산 폭발을 목격한 최초의 인류가 되었다. But we went and we sampled for 8 or 9 days that same volcano, 12 hours a day, and it never got old to look at this thing. It was spectacular. The lava flows happening underwater, the explosions. 1980년대 중반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신선한 타이타닉호의 선체 발견. 우주홀 연구소는 4대의 잠수정을 활용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심해 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A little phrase that says when you turn on the lights down underneath the ocean, you will always see something new. You'll find on the seafloor new minerals, or in the seafloor new minerals. Every time we go down, new species are discovered. One of those species may be the cure for Alzheimer's or some other disease. The deep sea also is a challenge to get to. 남태평양 심해 탐사 둘째 날. 수심 400m까지의 시험 탐사에 성공한 탐사팀은 이제 본격적인 심해 탐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98m입니다. 20분이 지났을까. 예정대로라면 수심 300m에 중층 수역이 나와야 하는데 ROV에서 전달되는 화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한 지점에 멈춰선 수심 표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둘러 무인 잠수정 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케이지의 케이블이 축에 걸려 헛돌고 있었다. 결국 146m 지점까지 들어간 케이지는 그대로 인양됐다. 수면에 떠서 부유하는 잠수정을 인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탐사에 쓰이는 잠수정은 미국의 탐사업체에서 임대한 것으로 수리 역시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We had a mechanical failure of the chain which spools in the tether. So when the vehicle left the cage, as soon as it left the cage, this chain broke and we couldn't pull the vehicle back in the way we had hoped. 2시간여의 수리 끝에 탐사가 재개됐다. 수심 400m 지점까지 문제없이 내려간 상황.
케이지에서의 분리도 별탈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다시 이상이 발생했다. 내려가던 잠수정이 그대로 멈춰선 것이다. 조사 결과 케이지와 잠수정을 지탱하는 크레인에 과열 신호가 포착됐다. 자칫하면 케이지와 잠수정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기술팀이 총동원돼 잠수정을 배전으로 옮긴 후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아주 작은 결함으로도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무인 잠수정. 고장의 원인은 메인 모터에 부러진 핵심 부품이었다. Is your problem ready? What's the problem? Yeah. The magnetoid coupling. It's just deteriorated.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부품을 구할 길이 없다는 데 있었다. 결국 탐사는 중단됐다. 서로 책임 공방을 벌여도 답은 나오지 않는 회의. 그러나 연구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회사에서는 아니면 계속 저는 계속 있을 거예요. 환경이라도 좀 더 하도록 24시간씩 하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빨리 부품을 구해 탐사를 재개해야 한다.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연구원들은 싱가포르에 부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문제는 공수되는 시간이다. 내일 점심때쯤이면 딴 스테이지를 가서 하고 나서 바로 통과로 가서 그 파트 받아서 고친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오면 나머지 일은 통과에 한국해양연구원 지소가 나서면 탐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 탐사팀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고 있었다. 가급적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제 그만 찍으세요. 미치겠어요. So how many hours from here? 한국해양연구원과 이경용 단장이 11년에 걸쳐 준비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심해 탐사는 암초에 부딪혔다. 그러나 어차피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 무인 잠수정을 운영할 장비와 인력,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는 국가적 현실과 싸우며 탐사팀은 여기까지 왔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안 갖춘 인프라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무리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과욕을 부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통과 인근 해역에 독점적인 탐사권을 획득하는 데 걸린 8년의 시간. 본격적인 심해 탐사를 준비한 3년의 시간. 집념으로 점철된 11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번 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것은 해저 광산을 찾는 일이다. 스케일이. 근데 지금 여기 부서지는 것이 침리예요. 근데 우리는 바닥을만 보고 영어로 다녀요. 침리라 표현하는 심해의 굴뚝은 해저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다 굳어져 만들어진다. 1977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열수 분출구는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열수 분출구의 뜨거운 열수가 지각 깊숙한 곳에 금속을 녹여내 지각으로 퍼올리기 때문이다.
Hydrothermal vents occur where hot water comes up through cracks on the ocean floor, and as it emerges at temperatures between 200 and 400 degrees centigrade, it mixes with cold seawater, which is about 2 degrees centigrade. There's a massive chemical reaction and there's lots of precipitation of minerals.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지구의 지각. 그 경계는 대부분 깊은 심해저에 있다. 이때 지각의 경계 부분, 해저의 얕은 지각틈 사이로 스며든 물은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후 주변의 광물을 녹이며 해저면으로 분출해 열수 광상을 만든다. 금속 성분이 그냥 지각에 쭉 퍼져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죠. 한 곳에 농집이 돼야 되는데 그 한 곳에 농집이 된다는 것은 마치 저희들이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을 타고 식히면 그 설탕이 침전을 하게 되겠죠. 그 침전한 그 덩어리들, 그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광상이 되는 겁니다. 열수가 만들어내는 광산. 열수 광상은 처음부터 탐사팀의 목표였다. 2008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점 탐사권을 획득한 25,000평방미터의 해역. 이 지점을 선정하기까지 탐사팀은 통과 해저 지각의 경계며 10평방킬로미터의 해저를 레이저로 훑었다. 조사 끝에 선정된 탐사 해역은 해령에서 생성된 지각이 호상 열도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지점으로 이때 지각이 접힌 틈으로 열수가 솟아나며 광상을 형성할 것으로 추측된다. 광역 탐사를 하는데 한 3, 4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 광역 탐사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유망한 중역 탐사 정도의 지역을 뽑는데 한 1, 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유망한 광구를 뽑아서 다시 탐사는 지금 정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년 정도의 세월을 지금 심해저에 열수 광상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물 채굴하는 전라남도 해남에 은산 광산을 찾았다. 지하 84m에 위치한 1.2km의 막장. 은산 광산은 수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그 기본 원리는 해저 열수 광산과 같다. 이곳엔 수천 년 전 화산 폭발의 흔적이 있는데 화산 바로 밑에 얕은 지표면에서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열수가 광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육안에 안 보여서 찾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런 여기 하얗게 그 뭐 맥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제 그 석영이라는 강물인데 이런 석영맥들은 이제 열수 광산의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들은 이제 여기는 모함은 그 은행하게 열수가 솟아오르다 굳어진 석영맥엔 금과 동 같은 광물이 녹아 있다. 2002년부터 채광을 시작한 은산 광산에선 금광석 1톤당 평균 7g의 금을 얻는다. 수백만 년의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성분이 변형되거나 다른 암석과 섞인 경우가 많다. 약품 처리를 통해 거품에 금속 성분이 묻어나게 한 다음 다시 금을 재련해야 한다. 이나마 점차 찾기 어려워진 상황. 세계는 해저의 순수한 광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적인 광업 국가 호주의 국책연구소. 이곳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해저 광물 자원 탐사다. 이미 여러 차례 남태평양을 탐사해 여러 가지 표본을 채취해 왔다. The ones we find on the seafloor now tend to be higher grade because they're undiluted, because they are forming in situ. The ones that are on land tend to have been through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millions of years of burial and folding and heating up and deformation, we call it. So they tend to have been perhaps recrystallized, and so they tend to be mixed in with other minerals. So the ones on the seafloor now are the raw product. They're pristine. 유인 잠수정 심가이 6,500과
최신 무인 잠수정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1975년에 심해 광물 탐사를 시작해 유망 지역의 탐사권을 획득해왔다. 올해 해저 광물 조사에 쏟는 예산만 무려 68억에 약 910억 원을 열수광산 개발에 투입한다. 해저 자원을 채광하는 로봇 개발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심해 자원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열수광산 요망지인 퉁가 인근은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곳으로 해양연구원은 탐사권을 획득하기까지 넵튠, 노틸러스 등의 심해 개발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했다. 탐사권 확보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해외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얘기해서 해저 열수광산이 나올 만한 데는 다 자기네들이 그 차지하려고 모든 지역을 다 탐사권을 신청한 상태고요. 물론 그 중에서 탐사권을 받은 지역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지역도 있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2006년도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탐사권을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이 붙었었죠. 부품 고장으로 탐사가 멈춰선 지 5일 만에 탐사가 재개되었다. 아라운호가 탐사 해역에서도 열수 분출구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지점에 들어선다. 이번 탐사는 열수 분출구에 접근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광석과 생물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넓은 대양에서도 몇 미터 오차 범위 내로 위치를 제어하는 아라운호. 탐사 지점은 정확하다. 그러나 열수광산의 발견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바다에서 열수광산 찾는 거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 아무개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광활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저 열수광산이 그 존재하는 사이즈가 지금까지 크다고 한 게 400m 표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달 지각에서 지각 하부에서 어떤 지하 자원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해저면의 지도는 상세한 지도는 거의 작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목표 지점 해저선의 산봉우리. 무인 잠수정 ROV가 해저선의 사면을 타고 하강한다.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화면을 지켜보며 ROV의 방향을 지시하는 탐사팀. 그 시야에 사면의 아래쪽으로 하얗게 변질된 광석들이 보인다. 하얀 부분은 해저 열수에 의해 현무암이 변질된 흔적. 이 어딘가에 열수 분출구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조명을 비추자 빛나는 해저 굴뚝. 마침내 탐사팀은 국내 최초로 열수 분출구를 발견했다. 노란 황이 서린 굴뚝 꼭대기에서 열수는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이곳이 심해의 밑바닥, 쉼없이 고동치는 지구의 심장이다. 지구 내부의 광물을 담은 고온의 열수는 차가운 해수와 만나 순식간에 굳어지며 굴뚝을 이룬다. 새로운 자원이 생성되고 있는 살아있는 지구의 모습. 이 열수 분출공들이 생명을 다하면 분덕을 이뤄 열수 광상을 형성할 것이다. 유독한 황을 함유한 고온의 열수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 분출구. 이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다. 언뜻 산호초처럼 보이지만
열수 분출구 주변에 서식하는 관벌레다. 관벌레는 끊임없이 붉은 아가미를 여닫으며 열수를 들이마신다. 열수 분출구 주변은 황량한 심해저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오아시스다. 군집에서 살아가는 심해 고등, 그 옆으로 몸을 숨긴 심해 얻어 보인다. 고등과 홍합, 심해 개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열수 분출구의 생태계가 장관을 드러낸다. 알려진 생명의 서식 한계는 미생물의 경우에도 170도씨. 하지만 심해에선 섭씨 300도를 넘는 고온의 열수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다. 게다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심해. 별다른 먹이원이 없을 뿐더러 주변엔 유황이 가득할 뿐이다. 생명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열수 분출구의 생태계는 탐사팀의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과제다. 열수 분출구는 그 에너지의 기원이 그 분출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에 있습니다. 일반 생태계는 다 태양에서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지만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미국 우주홀 연구소의 생물팀 연구실. 열수 주변의 생태계는 해양 생물학자들에게 최근 떠오르는 화두다. This is a tube of a tube worm called Riftia, which is the large tube worm that was found at the East Pacific vents. It can grow up to 2 meters in size, and this organism potentially could be only a year old. They grow very, very rapidly. 관벌레는 어디서 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해부 실험 결과 학자들은 관벌레엔 잎과 위장주차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관벌레의 내부를 채운 건 박테리아 주머니로 안에선 유황과 같은 노란 물질이 발견된다. 노란 물질의 정체는 황화박테리아.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로 영양물질을 합성해 관벌레에게 제공하는 박테리아다. 깊은 심해저. 관벌레의 생태계는 태양빛이 아니라 열수 분출구에 의지하는 화학 합성의 세계다. 붉은 아가미로 유독한 황화수소를 들이마시는 관벌레는 열수 분출구가 생겨나면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생명체로 지상의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관벌레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뒤이어 미생물과 홍합 등이 자리를 잡는다. 홍합은 자체적으로 황화 박테리아를 내부에 배양하며 때로는 미생물도 먹을 수 있다. 심해 환경에 적응해 눈이 태화한 하얀 장림개도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풍부한 먹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생태계는 열수 분출구의 생성과 함께 나타났다가 열수가 멎으면 종말을 고한다. 산소가 없고 빛도 닿지 않으며 고온에 유해한 황화수소에 노출된 환경. 그 안에서 번성하는 생태계는 원시 지구의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나를 짐작케 한다.
especially considering that early Earth probably had seafloor spreading type processes going on, so hydrothermal vents, or at least hot submerged habitats, probably existed, and microbes were most likely the first life forms. Could have happened underwater at depth. 가설에 의하면 용암이 끓어오르는 원시 지구의 바다. 그 깊은 심해에서 DNA가 합성되고 황화수소를 먹는 박테리아가 생겨난다. 이 박테리아는 곧 대기에 가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창조한 새로운 지구의 환경에 적응한다. Actually, there is quite a bit of work that's gone on in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life on this planet, thinking that the ocean was the early stage for that life. And certainly how we've evolved as a human species, as well as other life on this planet, probably has as its origins some of this biodiversity that began in the ocean. 박테리아들은 자기들끼리 몸을 합치며 세포를 형성하고 세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냈다. 우리 인간도 그중 하나다. 탐사는 점차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열수 분출구의 생태계는 생명의 기원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다. ROV에 장착된 정교한 로봇팔로 관벌레를 채취하는 탐사팀. 바구니에 담겨 심해저 밑의 관벌레는 지상으로 옮겨진다. 현재까지 발견된 열수 분출구는 전 세계에서 200개 남짓한 지역뿐이며 그 각각은 개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외국의 해양연구소를 앞질러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수면에 올라온 관벌레. 어렵게 구한 관벌레와 미생물의 시료에서 DNA를 밝히는 중요한 시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탐사팀의 생물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탐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심해 탐사의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최초로 하는 일이라서 경험도 없고 해서 기대는 아직 미치진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하루하루 굉장히 빨리 우리가 이게 샘플 채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대 끝날 때는 거의 부응할 거로 보고요. 탐사 8일째. 이경용 단장의 얼굴엔 초조함이 어리고 있었다. 탐사팀은 아직 최종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 잡을 거 아니에요? 이번 탐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열수광산 발견이다. 그러나 대규모로 광석 성분이 응집된 경제성을 담보할 만한 규모의 열수광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곧 희망적인 징조가 포착됐다. 심해지에서 채취한 암석 표본. 표본은 철, 마그네슘과 같은 광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탐사팀은 확실히 열수 광성에 근접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기대했던 지역, 기대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더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그 주변에 전에 이제 알지 못했던,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많은 어떤 광채들이 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더 될 것 같으니까는 잘
25,000평방미터의 탐사 해역에서 이제 남은 지역은 해저선 몇 개뿐. 그렇죠. 할수록 탐사팀의 희망은 수심 1000m 지점에 해저선 한 곳으로 집중됐다. (21세기) 자원 강국의 초석. 열수광선을 향한 탐사팀 최후의 도전이 시작된다. 조정실에선 박상준 박사가 무인 잠수정을 예상 지점으로 인도한다. 현재 뎁스 97m, 베스미티 98m입니다. 목표 지점은 지금까지 탐사 중 가장 깊은 수심 1000m 지점. 탐사팀은 오랜 선상 생활의 고단함도 잊은 채 숨죽여 모니터를 주시한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희미한 성체가 눈에 들어온다. 상당한 규모의 열수 분출구다. 이런 열수 분출구가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야 심해자원 채굴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해저선 한 곳에 집중된 열수광선 탐사는 열흘 넘게 계속됐다. 오랜 시간의 의지와 열정은 이제 차라리 간절한 기도가 된다. 이번 탐사 뒤에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연계한 컨소시엄이 있다. 자원 탐사의 후발곡으로 10년 후에 해저자원 채굴을 바라보는 국가적 사업. 그 선봉에 선 탐사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해저 열수로 변질된 하얀 현무암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기대감은 점차 커져갔다. 바닥에서 10m 이상 성장한 죽은 열수 분출구의 굴뚝. 이런 발견이 종종 이어졌지만 대규모 열수광선의 존재로 확인되지 못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최후의 탐사. 그 11일째 되는 날, 피로와 긴장으로 굳어졌던 탐사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서린다. 2011년 4월 18일, 탐사팀은 마침내 대규모 열수광선을 발견했다. 열수 분출구가 허물어져 생긴 둔덕. 레이저로 크기를 조사하자 표층에서 무려 20m 이상 발달한 것이 확인됐다. 탐사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다음번에 오면 숨 넘어가고. 열수광선의 둔덕은 100m 이상 계속됐다.
짧게는 수십 년부터, 길게는 20만 년에 걸쳐 형성된 열수광상이다.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은 열수 분출구가 활동을 끝내고 지구의 자원을 탄생시켰음을 증명한다. 남은 것은 경제성 조사다. 해저 1000m에서 채취한 열수광산 광물의 표본.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열수광상은 경제성 높은 금속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요, 금이 많게는 한 톤당 20g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1 내지 2%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한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초록색으로 구리가 드러난 광석. 이 안엔 금과 은도 상당량 존재하는데, 특히 금의 함유량은 육상광산의 손익분기점인 톤당 6g을 3배 이상 뛰어넘는다. 탐사팀의 성과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지금 보시는 뒤에 보이는 이런 그 죽은 침리가 모여서 이렇게 둔덕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열수광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100m 이상 쭉 연장되어 있는 걸, 그런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표한 게 경제적 가치 약 5조 원 이상의 그런 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비밀을 품고 끝없이 고동치는 바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대양으로 나아간 첫 번째 탐사의 여정이 끝나간다.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맞서며 대한민국 심해 탐사의 첫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구원들. 2011년 말 그들의 도전은 2차로 이어진다.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감춘 암흑의 해저. 심해로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